자, 오늘 확통 특강 지금 시작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뒤를 이어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저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라는 것은 셀 수 있는 게 이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기대값과 표준편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확률 변수 분포표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x하고 p죠. 자, 그런데 이런 이산확률 변수,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에요. 알겠죠?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의 평균만 기대값이야.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기대값. 근데 이 기대값은 다른 말로 평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x1, x2, x3, x4가 되고요. 각각의 확률이 p1, p2, p3, p4라고 하면 얘가 4개를 다 더하면 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x의 평균 2를 붙입니다. 평균이 2는 아니지만 기대값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엑스퍼트인가요? 그거의 약자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곱한 거 x1, p1 플러스 또 이렇게 곱한 거 x2, p2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한 거 x3, p3 또 이렇게 곱한 거 x4, p4 자, 이게 평균이 되는 겁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에 이어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평균 그리고 그 평균에서 나오는 분산에 대한 관계를 연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확률 변수의 평균에 이은 분산과 표준편차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어떤 별량이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합시다. 별량이라는 건 자료를 숫자, 수량으로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대한 데이터, 자료라고 하죠. 그러면 1번 김아무개 100점, 2번 이아무개 98점. 하지만 지난번 시험에 50점에서 엄청나게 올랐음. 3번 누구누구누구 빵점. 지난번에 100점이었는데 이번에 0점을 맞아서 충격임. 뭐 이렇게 써놓으면 이런 것들은 자료가 됩니다. 데이터.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반평균을 계산하려고 컬큘레이터인 계산기라든지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기의 입장에서는 평균만 구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고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어디 살고 성적이 좋았다가 떨어지고 이런 게 의미가 없죠. 그냥 100점, 98점, 빵점, 몇 점 얘네들만 필요할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내용이 있었던 거 상관없이 요 숫자만 필요한 얘네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수치를 별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수치로만 나타낸 것 그게 별량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숫자값 그게 이제 이렇게 세 개 A, B, C가 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별량들의 평균은 M이죠.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얘네들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평균에서 뭐가 발생하냐? 오차가 발생합니다. 평균에서 오차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 오차의 계산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을 우리가 오차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얘기로 편차라고도 하죠.
그래서 편차의 오리지널 공식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여기 이렇게 서민 마을에 낙도에 학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학생이 2명씩이에요. 학생이 2명이고 시험을 봤는데 수학 성적이 한쪽은 50점, 또 다른 한 명도 50점, 그래서 평균이 50이에요. 근데 이쪽은 한 명이 100점, 한 명이 0점을 맞아가지고 평균이 50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평균이 50인 것만 보고 야, 난이도 50점짜리에 맞는 문제집을 2권 갖다 줘야지. 근데 이쪽은 딱 맞는데 한쪽은 너무 쉽고 한쪽은 너무 어렵고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별량의 대표값으로 평균을 쓰는데 그 평균이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이럴 때는 이런 경우는 편차가 여기는 제로지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잖아, 두 개가. 그래서 편차가 크면 그 평균값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편차들을 평균 옆에 쓰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옆에 이제 편차가 크냐 작냐를 가지고 그 평균값을 어느 정도 신뢰할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평균은 별량이 한 2, 3, 4개짜리를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충치 숫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정부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뭐 보건복지나 뭐 이런 의료 행정에서. 야, 그런데 중국 사람의 인구 전체 조사하는데도 한 10년 걸리는데 1인당 충치 숫자 같은 경우 중국이 왜 그러겠어요? 저쪽 그 하남성에서부터 인구조사해서 통계 내는데 그래가지고 한 1년 걸려가지고 하북성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또 몇 천만, 몇억 이런 거야.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전산화돼서 이제 일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쉽지 않았대요, 중국 인구가. 인도는 인도가 뭐 14억 그러는데 추정치죠. 야, 그런데 충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충치가 지금 1인당 몇 개 하고 합계내는 사이에 한 1년, 2년 걸리는 사이에 다시 또 충치가 2, 3개 더 생길 수 있거나 그 사람이 죽거나 이가 빠지거나 변동이 너무 심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편차를 계산할 때 별량이 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평균을 계산해서 통계화 시킬 때는 아주 큰 수의 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통계학의 고민이죠. 시작이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별량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옆에다가 편차를 다 써놓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편차도 평균을 구하자.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편차의 평균은요, 항상 0입니다. 편차의 평균이 계산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편차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한 겁니다. 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분산이 된 겁니다. 분산. 자, 이제 분산이란 말이 다시 나왔어요. 예전에 배운 거지만. 그래서 이 분산이 만약에 5다. 그러면 제곱했으니까 루트 5만큼 평균적으로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산이 크면 그만큼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량값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삼포도라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산을 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줘요. 이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과거에 중학교 때인가요? 한번 했던 삼포도의 관계입니다. 평균과. 자, 그런데 이 똑같은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 봤는데 이 똑같은 관계인데 확률 변수
x값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분산을 구하려고 했으면 분산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구했어요?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편차를 제곱해서 또 평균을 내서 분산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말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제평, 평제로 계산해도 분산이 아주 쉽게 계산됩니다. 자, 여러분 분산을 제평, 평제로 구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평, 평제는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아까 했다가 말았던 A, B, C 세 개의 별량을 주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곱의 평균이잖아. 별량들을 제곱을 하는 거야. A제곱, B제곱, C제곱의 평균. 이게 제평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이죠. 그거의 제곱. 그러면 이게 분산이 됩니다. 제평, 평제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이렇게 곱한 거였죠.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분산, 베리언스라고 그러고 주로 v라고 쓰죠. 이 분산은 제평, 평제로 구할 겁니다. 제평, 평제. 자, 제평이 뭐냐? 별량들의 제곱. 그러니까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소문자로 써야겠네요. 원래도 오리지널도 소문자니까.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x4의 제곱이죠. 그리고 그 제곱들의 평균, 얘네들로 평균 내는 게 아니에요. 확률 변수는 이렇게 곱해야 평균이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x1의 제곱 곱하기 p1 플러스 x2의 제곱 곱하기 p2 플러스 x3의 제곱 더하기 p3 곱하기 그 다음 플러스 x4의 제곱 더하기 p4가 제곱의 평균입니다.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 평균은 이거죠. 그래서 2x의 제곱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x제곱들의 평균, 제평,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거죠. 그 의미는 이겁니다. 이게 분산을 구할 때 제평, 평제죠. 지금 여기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여기가 바로 제평, 평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예. 별량 x, 확률 변수를 별량으로 볼 때 평균을 뺐죠. 평균이 m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바로 편차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율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 자, 아까에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하면 자, 또 평균의 특징이 이거 말고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하고 B하고 C의 평균이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A에다가 3씩 더해요. 5씩 더해볼까요? A 더하기 5, B 더하기 5, C 더하기 5면 얘네들의 평균도 더하기 5가 됩니다. 그 다음 2를 곱할까요? 2A, 2B, 2C 얘네들의 평균도 2M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별량에다가 더하고 빼고 하는 모양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변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평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이 A 더하기 5, B 더하기 5, C 더하기 5의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도 5만큼 변하냐? 안 변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2씩 곱했죠?
2씩 곱하면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도 2 곱해집니다. 자, 평균은 더하던 곱하던 상관없이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별량에다가 덧셈이나 뺄셈을 해준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를 한 거는 그대로 똑같이 표준 편차도 변합니다. 이게 평균의 성질이었어요. 자, 요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보죠. 이 공식을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 자, 첫 번째 거는 평균이죠. 그러니까 A에다가 X, B의 평균. 이거는 확률 변수 X에 A 배 해주고 B를 더했을 때의 평균이 뭐가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X의 평균에다가 똑같이 A 배 해주고 B를 더해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평균은 곱하고 더하고에 대해서 똑같이 변화가 됩니다. 분산 말고 표준 편차부터 할까요? 확률 변수 X에다가 A 곱하고 B를 더한 거에 표준 편차는 더하기 빼기 한 거는 표준 편차에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A 곱한 거, 그러니까 원래 X의 표준 편차에 A를 곱해주는데 절대값, 음수로 되는 거 말고 양수로 되는 거. 그죠? A배였죠? 예. 그래서 요만큼 영향을 받는다. 그럼 분산은 AX 플러스 B의 베리언스 분산은 역시 여기에 영향을 안 받고요. 이건데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었잖아요. 따라서 오리지널 X의 분산에 A 제곱만큼 변화가 생기죠. 여기는.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기억하고 분산은 그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야 공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산화율 변수의 평균과 분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따 문제를 풀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원리 익히기를 한번 풀면서 확인을 해보죠. 1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입니다. 여기가. 이거 다 더했더니 과연 1이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6분의 3이라고 쓸게요. 통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곱해주면 3분의 6. 6분의 12. 이렇게 곱해주면 6분의 9. 이게 평균입니다. 1번 답이죠.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풀까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재평평제 이용합니다. 자, 공식 외우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재평은 어떻게 되냐? 여기 위에다가 X제곱을 써놓읍시다. 그럼 0, 9, 36, 81이죠?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하면 0. 재평을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6분의 9. 이렇게 곱하면 3분의 36. 이렇게 곱하면 6분의 81. 이게 재평이죠. 기호로는 X제곱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평제는 아까 평균 계산한 거 있죠? 1번. 그거의 제곱. 그래야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구할 때 재평평제로 구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172번도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해보죠. 예를 보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면 얘네들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것. 그러면 지금 Y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러면 그건 X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걷다가 2 곱하고 빼기 1 해도 된다. 여기다가 2 곱하고 빼기 1이니까 평균은. 그러면 X의 평균이 얼마냐? 3이니까 3 곱하기 빼기 1에서 5가 얘의 평균, Y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분산은? 그럼 Y의 분산은 X의 분산에다가 앞에 2죠?
2의 제곱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4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4니까 4 곱하기 4에서 16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2번도 그러면 평균 3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하면 이 2번의 평균이죠. 2번의 분산도 원래 분산인 4에다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를 곱해서 36이라고 하면 되죠.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제 4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합시다. 예제 4번에서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푸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오른쪽 표를 보고 확률 변수 분포표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3개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거기서 A가 나오겠죠. 10으로 통분하면 2, 3, 그 다음에 A는 빼놓고 1, 2, 그리고 A가 1이 된 겁니다. 자, 이쪽이 5, 8, 10분의 8이니까 A가 10분의 2죠. 그러므로 여기가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주냐?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야겠죠? 자, 얘네들을 다 곱하면 5분의 마이너스 1, 0, 5분의 1, 10분의 2, 5분의 4가 평균이니까 10분의 8, 2, 10 평균이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베리언스 분산은 제평이죠. 여기다가 제곱을 써놓읍시다. 1, 0, 1, 4, 16이죠.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5분의 1, 0, 또 5분의 1, 10분의 4, 5분의 16이 제평이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1이죠. 다시 계산해 주면 10분의 2, 2, 4, 4, 16, 24, 2.4 빼기 1, 1.4가 분산이죠. 표준 편차는 루트 1.4가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평평제 잘 기억하자 하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자, 예제 5번을 보면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랬어요. 자, 여기가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흰 공이 2개고요. 검은 공이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럴 때 이 2개 중 흰 공의 개수입니다. 이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확률 변수 분포표를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요. 흰 공의 개수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 있고 2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0, 1, 2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 분포표에서 이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칸은요. 이렇게 2개를 꺼낼 때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 공이 안 나오니까 검정 공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주면 6C2니까 65, 21, 43, 21 약분 30분의 12, 15분의 6, 5분의 2 아니다 3분의 2죠. 3으로 나누면 5분의 2네요. 3, 5, 15, 3이는요 5분의 2.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 1은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하나야.
두 개 중에 하나, 검정공도 하나야. 네 개 중에 하나. 흰공이 하나 나온다는 거는 검정공 하나, 흰공 하나죠.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 다시 써주면 6, 5, 2, 1, 2, 4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 5에 2, 4, 2, 1 이렇게 3 15분의 8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2개 다 흰공 2C2죠. 따라서 6, 5, 2, 1, 1 그러므로 여기가 2분의 30 15분의 1이죠. 자, 1 되는지 확인해 보죠. 이거 분모 분자에 3 곱하니까 15분의 6 8 1 따라서 1 되죠. 15분의 15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이 표를 보고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3개 곱해주면 돼요. 0, 15분의 8, 15분의 2, 10, 3분의 2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 분산, 재평평제로 합시다. 여기다가 제곱을 써주면 0, 1, 4.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5분의 0, 15분의 8, 이렇게 해주면 15분의 4. 이게 제곱, 평균의 제곱, 9분의 4. 따라서 15분의 12 빼기 9분의 4니까 3, 5, 3, 4, 9분의 4, 5, 9, 45, 36, 20, 45에 16이 됩니다. 그래서 45분의 16이 분산.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45, 5, 9, 45, 3루트 5, 4. 이게 답이죠. 이런 식으로 필수 예제 5번을 지금 우리가 했어요. 평균 구하는 방법 얘네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기대값이 뭐랑 똑같다고 아까 얘기했죠? 평균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대값에 대한 계산을 지금 해보면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 변수 x라 할 때, 자, 그러면 확률 변수 분포표를 그리고 평균을 구해야 x의 기대값이 되죠. 근데 상금이 확률 변수야. 그럼 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금을 제일 적게 받을 때는 뒷면 2개입니다. 그러면 2번 던지는 시행이니까 뒤 해가지고 40원. 이게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장 작을 때야. 그 다음에는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그렇죠? 상금의 입장에서 순서가 바뀌더라도 상금은 똑같으니까 1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앞면 200원. 자, 이게 확률 변수 x의 가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죠. 첫 번째 확률은 동전 2개 던졌는데 2번 다 뒷면 나올 확률이죠. 4분의 1입니다. 여기도 4분의 1입니다. 동전 2개 던져서 2번 다 뒷면 나올 확률이죠. 여기는 앞면 하나 뒷면 하나니까 4분의 2죠.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면 그게 기대값이죠. 자,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얼마죠? 4분의 40. 이렇게 4분의 240. 이게 4분의 40이죠. 이렇게 4분의 200. 따라서 4분의 240, 240, 480, 120. 따라서 평균은 120이죠. 그래서 한 번 던질 때 평균적으로 120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한 번 시행할 때 동전을 두 번 던지는 걸 하나의 시행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예제 7번도 아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제 7번. 자, 예제 7번에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y가 이 과정 이렇게 되는 것과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y의 평균이 5, 분산이 100이면 a 빼기 b는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평균은 0이고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1입니다. x의 표준 편차도 1인 거죠. 그러면 y의 평균은 x의 평균 곱하기 a 더하기 b란 말이죠. 근데 이게 0이잖아요. 그래서 b인데 y의 평균이 5라고 그랬으니까 b가 5네요.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x의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x의 분산이 여기가 1이니까 이게 a 제곱이란 말이죠. a 제곱이 100입니다. 그러므로 a는 10이죠. 왜?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없었어요. a, b 다 구했죠? 그래서 10 빼기 5가 5다.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예제 7번은. 자, 아까 우리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8번을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지금 8번. 이 동네가. 자, 확률 변수 x의 오른쪽 표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분포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y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제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4 곱해주고 5 뺀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필요하죠? 그러려면 a부터 찾자. 하나, 둘, 셋, 네 개 더해서 1입니다. 그럼 10분의 4 더하기 3a가 1이고 3a는 10분의 6이고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5분의 1이죠? a가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5분의 1, 여기 5분의 2 다 더하면 1이 되네요.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y의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4를 곱하고 5를 빼니까 x의 평균이 필요해요. 이렇게 10분의 마이너스 3, 0 이렇게 5분의 2, 10분의 4 이렇게 5분의 2 5분의 2 이것도 5분의 2네요. 10분의 4 따라서 10분의 5 2분의 1입니다. 평균 찾았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4 빼기 5가 y의 평균입니다. 두 번째는 y의 분산은 x의 분산 곱하기 16이거든요. 따라서 x의 분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x의 분산은 여기서 또 구하면 제평평제죠. 제곱을 써놓읍시다. 1, 0, 1, 4죠.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3 0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5분의 2 5분의 4 이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4분의 1이죠. 10분의 3 4 8 빼기 4분의 1 10분의 15 2분의 3 4분의 6 빼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5가 분산.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16이 분산. 그래서 4, 5, 20 이게 y의 분산입니다. 그럼 y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20 4, 5, 20 2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서 쫓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자, 9번에서는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죠.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뭔지 문제에서는 항상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이번에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개수인데요. 이선 확률 변수잖아요. 어떤 개수냐? 합격품의 개수예요. 어떤 합격품이냐? 4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4개 중에 2개를 꺼냈으니까 합격품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2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 x는 0, 1입니다. 알겠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주머니 속에 합격품 2개, 불합격 2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2개를 꺼낼 때 합격품이 몇 개 나오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0개, 1개, 2개까지 가능해. 그리고 여기 확률을 다 계산하자. 첫 번째 여기는 4개 중에 2개를 꺼낼 때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도 합격품이 안 나오니까 불합격 2개 나오니까 2개 중에 2개가 돼서 4, 3, 2, 1, 1. 따라서 여기가 2, 6분의 1이죠. 그 다음 이쪽은 하나 나와요. 4개 중에 2개. 따라서 6개. 그리고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니까 4. 3분의 2, 6분의 4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4개 중에 2개, 6개. 2개 다니까 여기 흰 거 2개 중에 2개. 1, 6분의 1. 다 더했더니 1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려면 확률 변수 x의 평균, x의 분산 필요합니다. 자, 평균은 이렇게 곱하니까 0, 이렇게 곱하니까 6분의 4, 이렇게 곱하니까 6분의 2. 평균은 1입니다. 그 다음 분산은 재평평제 해야죠. 여기 제곱을 써주면 0, 1, 4죠. 따라서 이렇게 0, 이거랑 6분의 4, 이거랑 또 6분의 4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1이죠. 다시 계산해주면 6분의 8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2 해서 3분의 1 분산 구했죠. 자, 그 다음엔 여기 나온 문제들을 푸는 거죠. 3x 더하기 2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x의 평균에다가 3 곱하고 더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1이니까 5죠.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의 분산을 구한다. x의 분산에다가 요거인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를 곱합니다. x의 분산이 3분의 1이고 이게 9니까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9번의 답이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풀어줘야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항 분포가 됩니다. 이항 분포라는 것은 독립시행의 사건에서 확률 변수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기도 한번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독립시행이란 말이 여기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죠. 이항 분포를 우리가 기호로 B라고 쓰고 NP로 가로에 씁니다. 이 N이 뭐냐면 횟수예요. 횟수. 그리고 이 P가 독립시행에서의 사건의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주사위를 600번 던질 때 주사위를 600번 던질 때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확률 변수 분포표를 내가 여기다 만들어요. 근데
600번 던질 때에 1이 나오는 횟수니까 0에서부터 600까지 있습니다. 칸이 601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들을 다 계산해야 돼. 아까처럼 일일이 다.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 이제 5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5 계산하려면 자, 주사위가 600번 됐으니까 그 중에 6이 나오는 확률은 각각 던질 때마다 6분의 1이죠. 그래서 독립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00이 되는 거고 던질 때마다 6분의 1입니다. 6이 나올 확률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는데 실제로 이 표에서는 6분의 1이 5번 나오고요. 그 나머지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5인데 얘가 59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횟수가 5번이니까 600 콤비네이션 5가 이거의 확률입니다. 이게 마치 이항정리의 계산과 같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래서 이거 이름을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여기 확률 계산이 이항정리에서의 계산과 경우의 수나 확률과 같아서 이름을 이항분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항분포가 되는 경우는 이게 같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시행이면 여기가 다 그렇게 이항분포의 계산이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얘가 독립시행이냐 던질 때마다 독립시행의 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나로 고정이냐 이게 변하지 않고 이걸로 이항분포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놓으면 매우 우리한테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이거 601번을 다 해야 돼요. 분산은 더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항분포가 되면 평균을 아주 쉽게 구해요. 어떻게? MP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를 곱하면 확률변수 분포표에서 이렇게 막 다 하지 않고 한 방에 끝난다. 이게 이항분포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항분포일 때 확률변수의 분산은 NPQ입니다. 여기서 이 Q가 뭐냐면 1-P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이러면 이항분포는 이렇게 복잡한 확률변수 분포표라든지 밑에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계산하지 않고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항분포가 아주 중요한 거고 이항분포를 쓸 때는 요 횟수와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이항분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600번 던져서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그리고 평균을 구하라. 근데 이게 이항분포인지 몰랐어.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확률 계산을 601번이나 해야 되잖아. 불가능하죠. 제한 시간 안에 풀려면. 시험 볼 때. 그런데 이것이 던질 때마다 6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로 독립이니까 독립시행이 되네.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로 바꿔야겠네. 그러면 B라고 쓰고 600번 던졌지? 던질 때마다 6분의 1이지? 하고 둘이 곱하면 평균 100. 분산은 100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여기가 여사건이 6분의 5죠. 확률이. 던질 때 6분의 1이면 반대 사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가 되면 겁나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항분포에서는 요거 기억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제를 읽고 아무도 이항분포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항분포로 풀어도 되겠다. 독립시행의 사건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계산 쉬워요. 평균은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분산은 450에다가 3분의 1에다가 뒤에 3분의 2 하나를 더 곱해준 거. 이러면 아주 끝나죠. 자, 그 다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큰 수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주사위 하나 던질 때 6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6번 던지면 이론적으로는 한 번은 6의 눈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졌는데 6의 눈이 실제로 한 번 딱딱 맞아 떨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들쑥날쑥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600억 번 던졌다고 합시다.
주사위를 600억 번. 그러면 이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100억에 매우 가깝게 되죠. 따라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던지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이론에서 나왔던 확률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 따라서 이 큰 수의 법칙 때문에 우리 수학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강원랜드 같은 데 가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카지노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카지노 업자들은요, 승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승률이. 그래서 지나치게 이익을 얻으면 안 되고요. 몇 퍼센트 안에 승률이 나가게끔 기계가 조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손님이 많이 와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정해놓은 이익을 항상 가져가게 됩니다. 정해놓은 이익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뭐 슬롯 머신을 했는데 잭팟이 터져가지고 막 1억을 벌었어요. 우와! 1억을 벌었더니 이거 계속하면 나는 뭐 또 터지면 2억, 3억 벌을까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지게 됩니다. 그 카지노 회사가 몇 퍼센트 이상 이기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뭡니까? 전부 요행이죠. 어쩌다 한 번한테 덜컥 걸려야 장땡이면 얼른 튀어야 됩니다. 얼른 튀면 되죠. 이런 식으로 확률을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타율이 3할대 타자가 있는데 한일전을 해요. 야구를. 근데 오늘 1차전, 2차전, 3차전 할 때 7타수 무안타야. 그럼 이제 마지막 9회 말 동점 상황에서 2, 3안루에서 타자 한 명을 내보내려면 누굴 내보내겠어요? 야, 7타수 무안타짜리를 왜 내보내? 저놈 자식은 제일 못하는 자식인데. 근데 확률을 아는 감독이면 바로 그 선수를 내보내죠. 그 선수가 프로야구는 데이터가 타율이 3할이라는 건 10번 나오면 3번은 치는 선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수가 7번 나올 동안 안타를 한 번도 못 쳤으니까 8번째 나가면 확률적으로 한 번을 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물론 슬럼프라든지 그 외에 요인이 있다면 제고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확률적으로 안타를 못 치고 있다면 다른 선수는 다 잘 치고 있으면 나 같으면 그 확률을 믿고 7타수 무안타짜리가 8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제일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구는 확률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큰 수의 법칙이 되는 거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까지 배운 게 이항 분포입니다. 자, 이항 분포 그 내용 별거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문제를 읽을게요. 공을 한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뭐 이까짓 거 4번이니까 확률 변수 분포표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때 확률 변수 X는 스트라이크 획수니까 0번에서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4번까지 거 5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한 번 던질 때마다 10분의 7로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이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입니다. 몇 번 던졌어요? 이항분포는 MP라고 썼고요. 몇 번? 4번. 던질 때마다 10분의 7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모양이 됐고요. 여기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은요. 4 곱하기 10분의 7입니다. 분산은요. 4 곱하기 10분의 7 그리고 이 10분의 7의 여사건 10분의 3 이게 분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엄청 쉬워지잖아요.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항분포 독립시행의 사건일 때만 이렇게 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못 알아채면 엄청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1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11번에서는 자, 이항분포
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있을 때 얘는 얼마일까요? 자, 일단은 평균은 쉽게 구하죠. MP인데 MP가 2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NP에 1-P가 Q거든요. 이게 1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N이 뭐고 P가 뭐고를 좀 생각해야 이걸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NP, 이거 분배 법칙 할까요? 이렇게 하면 NP, 이렇게 하면 NPP. 자, 그런데 NP가 2니까 2-2P가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따라서 얘가 1로 가니까 2P고, 1로 가서 1이고, P가 2분의 1이죠. P가 2분의 1이면 N은 4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인데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x가 2일 때에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던져서 뭔지는 모르지만 2번 나오는 확률이니까 4C2 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2번, 2분의 1이 2번, 그 다음에 2분의 1이 아닌 나머지 6건의 확률이 또 2번. 여기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취지로 나온 거가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또 한번 보죠.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12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근데 6의 약수는 1, 6, 2, 3, 4개잖아요. 주사위 던져서 1, 2, 3, 6이 나오는 횟수예요. 근데 이거 나오는 확률은 6분의 4잖아. 3분의 2죠. 근데 던질 때마다 3분의 2입니다. 독립시행이네. 따라서 독립시행이라고 판단하고 18번 3분의 2 던질 때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평균. 평균은 18 곱하기 3분의 2죠. 3, 6, 3, 18에서 12. 그 다음에 분산은 12 곱하기 3분의 1이죠. 여기에다가 요거의 6건이 4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니까 2죠. 이렇게 다 풀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이번에는 예제 13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3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런데 이항분포죠. 왜냐하면 400개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x의 평균 둘이 곱하는 거죠. 그러면 40이죠. 분산 40에다가 10분의 9를 곱해야죠. 이거의 6건. 그러면 4, 9, 36입니다. 표준 편차 루트 씌우죠. 6이죠. 그런데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x의 평균에다가 2분의 3 곱하고 5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40에다가 2분의 3하고 5 이러면 y의 평균이죠. y의 분산은 x의 분산에다가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36에다가 4분의 9를 곱해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자 이거죠. 이게 13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항분포까지 조금 빨리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를 하겠습니다.